네, 안녕하세요. 모아트 강남동부 유영근입니다. 오늘 제가 칠판 앞에 서 있는데요. 칠판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최근에 아주 유명 유튜버이신 어떤 분께서 비절개 수술을 받으시고 그 결과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신 이후에 절개법을 2차로 받으신 후에 또 비절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을 보고 저는 그래도 나름 이 수술법을 제 업으로 삼고 진정성 있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온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왜 그 분이 그런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보고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어서 제가 하는 수술이 마치 폄하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비절개 수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발이식에서 비절개 수술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의사로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절개와 비절개 이 두 가지의 수술법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모발이식은 크게 뒤에서 모낭을 얻어내는 채취 방식을 절개와 비절개로 나누고, 또 그 채취된 모낭을 심는 이 방식에 따라서 또 식모기 방식이냐 슬립 방식이냐, 또 제가 하는 두 개를 같이 하는 그 D&I 슬립이라고 하는 방식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다양해집니다. 그 두 개 크게 두 개 조합으로 수술을 대부분 하시는데, 오늘 이 절개 비절개에 대한 얘기는 전적으로 채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채취. 수술의 결과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심는 방식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비절개가 좋다, 절개가 좋다 이런 거는 좀 100% 직접적인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좀 무리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채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절개는 우리가 이 그림을 나중에 이제 또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아무리 최종 단계 탈모가 돼도 우리가 이 안전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 총 220제곱센티미터인데요. 이 부분 안에서 절개와 비절개 채취가 모두 이루어집니다. 절개는 이 부분에서 띠 모양으로 두피를 절개하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의 단점으로 우리가 불리우는 그 긴 띠 모양의 흉터가 남아있죠. 물론 뭐 살상 좋고 또 무리해서 폭을 넓혀서 떼질 않는다면 흉터도 그렇게 크게 남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짧은 머리를 했을 때 선이 보인다는 그런 부분으로 비절개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비절개에 흉터가 없다고 광고하는 병원 아직도 있는데 비절개 흉터가 없지 않아요. 아주 작은 1제곱센티미터 이 펀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만큼의 모낭을 얻어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그 펀치 자국이 남게 됩니다. 근데 자, 비절개 수술 아무나 할 수 있는 수술인가요?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은 원래도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지만 오늘 더더군다나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비절개 채취, 절개 채취,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개 채취는 제가 제 기준으로 한 달 만에 1개월 만에 충분히 감을 잡았습니다. 요렇게 그 수술용 그 나이프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모낭을 두피를 아주 섬세하게 얻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봉합 정규 레지던트 트레이닝 받은 외과 의사라면 이 두피를 봉합하는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거나 힘들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1개월째
절개법 두피 채취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끝났습니다. 이 모낭을 얻어내는 채취 부분에서 절개는 30분 정도 소요가 돼요. 30분. 띠 모양으로 절개한 이후에 꼬매주는 데까지 30분 걸립니다. 근데 비절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비절개 채취, 제가 우리 소위 얘기하는 절개법은 비절개에 비해서 띠 모양이 흉터 남지만 결과나 생착률이 더 우수하다. 제가 이 제 절개 기준의 결과와 비절개 결과가 똑같다고 느낀 시점이, 제가 비절개 채취를 5년, 근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절개 채취 만 5년이에요. 비절개 채취 만 5년이에요. 뭐 절개도 했다가 비절개도 했다가 이런 거 말고 다 필요 없고요. 비절개 채취만 5년 하는 순간, 내가 이제 절개로 얻을 수 있는 모낭의 퀄리티를 비절개로도 얻어낼 수 있구나 라고 느낀 게 딱 5년차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비절개를 처음 시작한 게 8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2, 3년 전 정도부터 제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절개법의 수술 똑같은 동일한 결과와 생착률과 머리카락 굵기, 새로 나오는 머리카락 굵기, 이런 것들을 자신있게 저한테 믿고 받으시러 오는 분한테 저는 제가 했던 절개와 비절개의 결과가 똑같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던 시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1차 비절개를 실패했던 그분, 비절개 전체적인 어떤 비절개라는 수술법을 아주 통째로 네거티브를 하셨는데, 그분이 5년 이상 된 분인지 아닌지가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5년을 했다고 해도 말씀드렸지만 절개도 하고 비절개 하면 안 늘어요. 절대 늘지 못하고 절대 이 절개 퀄리티를 우리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디 병원에서 무슨 수술법으로 수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렇게 수술하신 우리가 자료 영상으로 그분한테 동의를 얻어서 그 사진을 좀 얻어보고자 하는데요. 비절개 채취를 하는데 이렇게 세 줄을 여기를 삭발을 하고 몇 모낭을 채취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모낭들을 집중적으로 채취한 그런 흔적들이 남아서, 당연히 채취하지 않은 이 부분과 여기하고는 층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비절개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도 하나의 불량품이 나왔다 해서 그 회사를 통째로 욕할 수 없듯이 좀 잘못된 수술을 받으신 거거든요. 받았는데 마치 이게 전체적인 비절개에 대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비절개 수술, 이거는 상당히 판도라의 박스를 여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원칙을 지키면서 유지해 왔던 비절개 채취, 후두부에 대한 어떤 단 1%, 단 한 명의 컴플레인도 나오지 않았던 저의 원칙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요즘에 커뮤니티나 이런 고급 정보들이 많이 없는 그런 소스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탈모에 대해서 걱정하시거나 좀 병원 찾으시는 분들은 이 정보를 어떻게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잘 걸러 들으셔가지고 비절개 채취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원칙은 220제곱센티미터죠. 우리가 안전지역이라 불리는 이 부분 1제곱센티미터에 10개에서 12번의 펀치, 12개의 모낭. 우리 정상적으로 모낭 단위는 50에서 70 모낭 단위가 1제곱센티미터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60개라고 쳤을 때 10개만 뽑아내면 50개가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주 좁은 면적에서 굉장히 펀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30개 이상을 얻어냈다 쳤으면은 50개 중에 20개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펀치가 돼버리면 층이 질 수밖에 없고 비절개 수리를 하더라도 흉터가 남게 됩니다. 제 원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220제곱센티미터의 면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면적 중에 제곱센티미터당 10개만 펀치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래도 2200 펀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2200 펀치, 2200 모낭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6분의 1 정도의 확률로 채취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물론 대량 이식을 하는 병원들은 뭐 3000에서 4000 모낭까지도 채취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12개 펀치하면 2500개 정도 나오죠. 제가 어떤 탈모의 범위든 간에 2500에서 2700개까지만 해도 거기다 만족도를 얻으실 만큼의 밀도와 면적을 채울 수 있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한 수술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 삭발을 하거나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10개에서 12개 사이 펀치를 넘어가지를 않아요. 물론 사람마다 그 1 곱하기 1cm 제곱센치 안에 들어있는 모낭 단위의 개수가 많이 틀려집니다만,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1 곱하기 1cm가 확대해서 이렇게 있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 하나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펀치를 들어가면 펀치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음 펀치를 어디서 할까요? 바로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뽑을까요? 흉터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식의 펀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술 후에 뒷부분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인접해 있는 모낭을 뽑지를 않아요. 이거 뽑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런 데를 갑니다. 물론 하나짜리는 안 뽑지만 뭐 최소 건너거나 바로 옆에 있어도 이걸 뽑지 않고 이 사선 위에 있는 간격이 좀 벌어져 있는 모낭을 뽑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이 뒷부분에 어떤 컴플레인으로 이 수술법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본 적이,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 흉터를 왜 비절개도 흉터가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이 모낭이라고 하는 이 장기에는 이 모낭과 모낭 사이 이 정도 부분에 있는 이 줄기세포가 있는데, 흉터를 아물게 하는 그런 줄기세포가 이 모낭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접한 모낭들을 뽑아내면은 안 좋겠죠. 두 번째 대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원칙, 저는 최대한 넓게,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런 귀 쪽에 있는 부분, 그리고 이 가마가 나오는 이 부분, 이 부위죠. 그리고 이 사이드, 아까 말씀드렸던 귀 쪽에 부분하고 이 밑에 부분. 저는 여자분 헤어라인 할 때 이 가는 머리를 일부러 치시고, 제 결과들이 헤어라인이 그래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맨 최전선에 배치되는 가는 머리를 이런 데서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를 제외한 이 부위가 초보자도 그렇고 의사들 중에 초심자들도 그렇고 뽑기가 제일 용이한 데예요. 제일 뽑기가 쉽습니다. 이런 데가 왜 어렵냐면, 방향이 막 이렇게 막 갔다가 여기서 막 물결 치고, 또 여기서는 막 밑으로 막 이렇게 해서 진짜 어려운 각도로 들어가야 되고, 또 겉에서 보이는 거랑 안에서 너무 그 모낭의 그 위치 변이가 굉장히 심한, 쉽게 얘기해서 이런 데 난이도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달달한 스윗스팟이라고 하죠. 스윗스팟. 제일 달달한 이 지역에서만 드립다 머리를 뽑아내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아무리 단위 면적당 펀치의 개수를 우리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만 대량 이식으로 대량 펀치를 해서 뽑아낸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비절개 수술은 후두부 채취에 관련된 컴플레인이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데, 이 5년이 걸려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저는 지금도 이 비절개 모발이식이라는 게 더 발전돼야 되고 진짜 7, 8년을 해야지만 아직도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피해 사례들 보면은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비절개 자체가 정말 어려운 수술이라는 거를 알고 배우는 자세로 임해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절개 채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려운 수술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의 비절개 수술에 대한 커리어와 경력을 충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도 아쉬움이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비절개 수술 정말 쉬운 수술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절개 수술도 상당히 편하죠. 말씀드렸죠. 30분 걸리고, 비절개 수술은 어차피 2,000모낭을 하던 4,000모낭을 하던 뭐 4,000모, 5,000모를 하든 간에 절개는 30분이면 끝나요. 30분에서 35분 사이에 끝납니다. 근데 비절개는 양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캐치 시간이 비례합니다. 저는 이제 2,000모낭 정도를 채취하는데 2시간 반 정도가 이제 걸리거든요. 예전에 더 걸렸겠죠. 더 걸리고 30분 2시간 반입니다. 근데 더 걸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만약 초심자라면 4시간 더 걸릴 수 있다고 치면 뭐 4시간 정도를 채취한다. 왜 더 걸리겠습니까? 그만큼 펀치를 하는 게 단순 작업이 아니거든요.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초보자일수록 손실률이 높아지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적인 손실률, 절개법은 나이프 방향이나 이런 게 잘못됐을 경우 제가 보기엔 아무리 안 좋아도 5% 미만으로 손실률이 발생한다고 보면, 비절개 수술은 초보일 경우에는 10에서 20%까지 소중한 모낭이 손실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비절개 채취의 손실률 5% 정도 보는데요. 채취를 하면서 손실이 5% 발생하더라도 이 중에 50% 정도는 이 뽑아냈던 자리에서 다시 나온다는 보고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의 손실률, 또 이거를 일일이 체크하는 병원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거의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제가 채취하는 모낭의 퀄리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5% 정도면은 절개법 수술 하는데 채취, 흉터, 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는 비절개 채취는 6mm 투블럭 컷을 했을 때 그 뒷머리 부분이 균일하게 가려지는, 흉터가 가려지는 그 수술법을 비절개라고 정의하고, 그 비절개 흉터를 우리가 문의를 받았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뒷부분을 6mm 투블럭 컷을 했을 때 흉터가 보이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게 제 비절개 채취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비절개 수술은 채취가 무난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음 편에서 부분 삭발에 대한, 부분 삭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무삭발보다 부분 삭발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개념과 경험이 필요한 수술입니다. 그 유튜브분 부분 삭발이라고 이상하게 머리 잘라놓고 수술 받으셔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셨는데, 제가 왜 부분 삭발이 그렇게 위험한 수술이 될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